수요일 아침 외신 포커스의 김혜욱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FOMC의 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틀 일정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전 세계 모든 금융시장 참가자들 그리고 모든 이 경제 관련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FOMC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이면은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FOMC 성명서하고 버냉키 연준의장 기자회견 내용을 도마 위에 놓고 회를 치고 있을 이 시간인데요.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미증시는 미리 한 발 앞선 가불성 안도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핵심적인 경제지표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 상무부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고요. 어차피 인구 3억 넘는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게 날카롭다고 보면 날카롭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헤드라인 넘버부터 보시면은요. 일단은 5월 결과잖아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핵낙철 그리고 나들이객들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고요. 먼저 헤드라인 넘버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월 한 달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 플러스로 전월 0.4% 하락에 이어서 다시 상승 반전을 했고요. 또 물가 상승률 예상치 0.2%에 비해서 상승폭이 적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근원, 코어 CPI라고 그러죠. 근원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으로 예상치에 딱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 연준 양적 완화의 고무적인 이런 경제지표로 해석이 됐느냐 하면은요. 일단 추세 자체로 보셨을 때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누가 봐도 좀 오를 타이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예상치를 밑돌고 있더라. 이거를 연준 양적 완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실은 벌써 한 5년째 양적 완화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이 평균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혈압 증세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인플레이션은 너무 물가라는 게 높아도 고혈압이라 좀 위험하고 낮아도 저혈압이라 기운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잘 먹이고 영양분을 주입해줘도 살이 찌기는커녕 계속 체력이 저조하다면은 일정 시점에서는 누구나 생각하는 게 야 이거 영양분이 어디로 새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들죠. 그런 상황에서도 막 더 먹이자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나올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요. 근데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는 이제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할 타이밍이 됐는데 이번 CPI 결과가 나왔고 다시 인플레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또 여기다가 예상치보다는 또 적게 반등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또 절묘하게 물론 이 미국이라는 경제 대국의 이런 물가 관련 지표가 중국처럼 마사지 됐을 거라는 의혹은 전혀 타당하지 않지만은요. 어쨌든 이번 결과만큼은 연준 양적 완화에 있어서 냉정과 열정 사이에 이런 절묘한 동기부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데 대해서 고민에 빠질 때쯤 해서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반등이 나왔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갔으면 또 당장 6월 FOMC에서 물가가 이제부터 튀어오르는 것 아니냐 걱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을 만큼 아주 적당히 올라줬다. 이것도 역시 거의 맞춤형 양적 완화에 유리한 맞춤형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세를 봐도 그렇고요. 연준 양적 완화 기조가 적어도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물 경기에도 효과가 통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과열 조짐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아주 좋았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FOMC가 개막을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0시간 후면은 이 결과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이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좀 월가에 가까운 언론사나 금융기관들은 이번 6월 FOMC에서는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안 좋은 소식 쪽에서는 둘째가 하라면 서러운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어제 갑자기 이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이 6월 FOMC 이후 이번에 그러니까 연준 기자회견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이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놔서 이제 시장이 잠깐 흔들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올라왔네요. 한번 보실까요? 어제 관련 기사를 냈던 로빈 하딩 파이낸셜 타임즈 연준 출입 기자인데요. 오늘 또 한번 이제 의욕적인 분석 기사를 내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 제목은요, 우리가 HTS나 뭐 국제뉴스란 혹은 인터넷에서 어제 이미 봤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버냉키 연준의장에 대해서 우리 버냉키 연준의장께서는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기간보다 조금 더 있어줬다. 이러면서 사실상 버냉키 연준의장의 연임 포기 의지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서 오바마도 이제 버냉키가 연임 안 하는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버냉키 연준의장이 이제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레임덕에 빠지면서 그동안 연준 양쪽 완화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비둘기파의 수장이 이거 힘을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어제만 해도 들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게 또 입장이 뒤집혔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저런 발언이 연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더 막판까지 자신의 이런 이 비둘기파적 기조를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버냉키 연준의장에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 해석이 붙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이제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꼭 연준 출구 전략에 있어서 나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한 입에서 두 말 하기 싫다는 식의 뭐 이런 심정으로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양적 완화를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또 출구 전략으로 말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끝까지 양적 완화를 밀어붙이고 다른 연준의장이 와서 이제는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 1월 31일까지는 적어도 버냉키 연준의장이 흔들림 없이 양적 완화를 밀고 나갈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거고요. 사실 오바마 대통령하고 버냉키 연준의장의 관계는요, 요거는 뭐 외신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제가 뭐 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부시 세제 혜택서부터 해가지고 공화당이 계속 적자를 부풀려 왔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을 물려받자마자 보니까 좀 재정이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준 전통적인 지지층은 노동자 계층하고 서민층인데, 이 사람들한테 의료보험 개혁을 약속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창출이나 주택시장, 살 집은 그래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공화당이 계속 적자는 줄이라고 하고 돈은 쓸 때는 많은데 어디 구할 데는 없고 하니까 이제 버냉키 연준의장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팀업 해가지고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좀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해주면은 내가 좀 더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나가 있어서 이제 서로 윈윈 하자, 이제 이런 파트너십의 관계였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요, 버냉키 연준의장을 연임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끝까지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믿고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여기에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과연 차기 후보자는 누군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갑자기 차기에 이제 매파적인 인물이 와서 갑자기 출구 전략을 시행하면서 시장에 이제 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UBS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버냉키 연준의장의 임기는 2014년, 즉 내년 1월 31일까지로 이제 한 6개월 남은 거죠. 반기 정도 남았어요. 2분기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차기 연준의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죠. 왜냐면은 버냉키 연준의장이 그동안 유동성을 좀 많이 풀어놨으니까 이제 누군가는 이걸 좀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예전에 이 폴 볼커 룰 제안했던 사람 있죠. 연준의장이다가 이제 배지 다른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처럼 전 세계 유동성을 진짜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면서 그야말로 먼지 한 톨 안 남도록 싹쓸이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사 UBS에서는 차기 연준의장 후보 6명과 함께 당선 확률까지 자기들이 예상을 해놨는데요. 참 요즘 애널리스트는 뭐 정치에다가 뭐 별거를 뭐 다 해야 되는 좀 복잡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보시면 먼저 기호 1번. 현재 연준 부의장인 자넷 옐런이고요. 이제 이분은 웬만한 남자보다 더한 여자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고 확률 26%로 현재 1위.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서도 버냉키 연준의장 후임으로 역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비둘기파의
로머의 여성 연준의장이 올 경우 연착륙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티나 로머.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고요. 현재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확률이 20%로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근데 이 크리스티나 로머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관계가요. 예전에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라이스 국무장관 이런 관계.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 정도예요. 이런 정도의 그야말로 절친이죠. 확률이 20%로 제넷 옐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게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로저 퍼거슨이죠. 요분은 전 연준 부의장 출신 겸 현재 TIAA 크래프. 여기는 뭐냐면요. 티처 인스티튜트 저도 옛날에 한번 적어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솔직히 까먹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교원 공제회입니다.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 은퇴한 자금 관리해주는 교원 공제회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고요. 확률 14%.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분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폴리페서라고 하죠. 학계와 정계 둘 다 이제 슬그머니 좀 발을 걸치고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확률은 7%, 5% 이런 정도 차지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 연준의장이 점점 더 이번 6월 FOMC에서 그리고 적어도 올해 갑자기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은 적고 또 연준의장이 내년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양적 완화 기조가 갑자기 찬바람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이제 현실로서는 사실상 적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요런 모든 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시간 후면 다 판가름이 난다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대신에 그렇게 임박했다는 것은 또 오늘 변동성 장세에 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실까요?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 마감 지수가 되겠는데요. 어제 코스피 지수를 후반영하면서 0.72% 마지못해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54.89를 기록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코스피 1900선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눈높이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FOMC하고 버냉키 연준의장 기자회견 결과 나오면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위로 맞추든지 아니면 코스피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수요일 아침 외신 포커스 앞부분에서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